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음악은 음이 되게 중요하죠. 소리, 어떤 의미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소리가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음이름과 개이름입니다. 자, 음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의 소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을 우리가 음이름이라고 해요. 요건 조표가 달라져도 이 음이름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음이름을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부르고, 그쵸? 우리 요거 여러분들 악보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게 이탈리아에서의 음이름이고, 미국에서는 요거를 CDEFGAB 라고 요거의 이름을 붙였어요. 한국에서는 다라마바사가나 라고 음이름을 붙였어요. 요거는 약속이에요. 이름이잖아요. 그쵸? 이름이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피아노에서는 요 음을, 이 소리, 그쵸? 도라고 한 이 소리를 우리는 이거를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소리는 절대 불변의 원칙으로 다라고 부를 거야 라고 약속을 해놓은 것이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개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조성에 따라서 음이름을 이탈리아 음이름인 도로 부르는 것을 개이름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조표가 붙어요. 이거는 사장조야 또는 사장조야라고 하는 조표의 이름이 붙으면, 자, 이거를 어떻게 부릅니까? 사장조, 여기에서 개이름으로 부른다 하면은 이거 조표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만약 요게 없다면, 이게 없어, 지워버려요. 지워버리면 음이름으로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요게 뭐예요? 요게 해당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개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렇게 조표가 있어요. 그럼 조표가 있으면 조표에 따라서 뭐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도의 위치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장조에서는 얘가 뭐예요? 이 솔 자리에 있는 애가 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이름이고요. 요거는 음이름이 되는 거죠. 만약 이걸 솔라시도 레미파라고 불렀다면 이건 음이름으로 부른 거고, 그 다음에 개이름을 불렀다면은 이 사장조에 따라서 이 뭐예요? 음이름이 달라지는 것,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개이름. 그래서 개이름은 조표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음이름은 조표에 상관없이 이름을 붙이는 거죠. 동일한 이름, 변하지 않는 약속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표가 달라져도 이름이 달라지지 않는 그죠? 그 다음에 개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름을 개이름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고, 자, 고정도법과 이동도법은 요 음이름과 개이름에 따라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고정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표가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조표에 상관없이 부르는 것을 고정도법이라고 하고, 이동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조표에 따라서 그 조의 으뜸음을 도로 다른 이름으로 읽는 것을 이동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름을 읽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정도법으로 내가 이거를 불렀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조표에 따라서 으뜸음을, 이 사장조에서는 으뜸음이 솔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 으뜸음을 도라고 부르는, 요렇게 불렀다. 그럼 요거는 이동도법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표에 따라 이름을 이동시켰어. 그래서 이동도법이라 하고, 자, 조표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고정도법이라 한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가면 학자별로 노래를 부를 때 어떤 학자는 고정도법으로 개 이름을 부르라 하고 어떤 학자는 이동도법으로 개명창을 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셔야 될 게 고정도법, 그 다음에 이동도법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게 만약 샵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플랫이 하나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플랫이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걸 고정도법으로 읽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요? 요거 그대로 또 읽어요. 그죠? 솔라시도 레미파라고 읽어요. 근데 이거 이동도법으로 읽으세요 라고 하면 이 바장조의 으뜸음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으뜸음을 찾는 방법들을 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식상 요 으뜸음, 요게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면 C 라인에 걸려 있어요. 그럼 이 C에서 삼음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 여기서 둘, 셋, 넷, 사도를 내려오고 음으로는 칸으로는 세 칸을 내려와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도가 되냐면 파가 도가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뭡니까? 솔에가 있으니까 얘는 레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미가 되고 자 요렇게 읽었다. 그러면 요거는 뭐로 읽었다? 이동도법으로 읽었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바장조가 붙어 있다. 그럼 요 악보는 레미, 파, 솔, 라, 시, 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도법과 이동법. 음이름, 고정된 이름은 음이름이고 조표에 따라 달라지는 이름은 개이름이다. 그러면 음이름으로 읽으면 고정도법이고 개이름으로 읽으면 이동도법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음표와 박자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표라고 하는 것은 음악에 쓰이는 요거 뭐예요? 음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 음 길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표를 음표라고 합니다. 음의 길이, 그 다음에 음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 어떻게 보면 그냥 길이를 나타내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음표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5분음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가 있다. 이것도 저희도 초등학교 때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5음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흔히 박자 음의 길이가 4박을 가지고 있는 음표를 우리가 5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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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라고 해서 4개의 박을 가지고 있는 것을 5음표라고 하고 2분음표는 이 5음표의 반을 2분음표라고 하죠. 그래서 절반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2분음표는 2박을 가지고 있는 표. 그 다음에 또 2분음표를 반으로 나누면 1박을 가지고 있는 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4분음표는 1박을 가지고 있는 표. 4분음표를 또 반으로 나누면 8분음표가 됩니다. 8분음표는 1박의 반이니까 반박. 그 다음에 또 8분음표를 반으로 나누면 꼬리가 2개 달린 16분음표가 되고 16분음표는 반의 반박이 됩니다. 그래서 음의 길이와 음의 비율을 나타내는 또는 교재랑 똑같이 쓰는 게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시죠? 음의 길이와 음의 비율 어떤 비율이냐? 그럼 5음표, 2분음표는 5음표의 절반이다. 비율이라는 거죠. 비율, 음의 비율. 2분음표는 2개의 박이 지나갈 때만큼의 길이야 라고 하는 것과 5음표의 반이야 라고 하는 음의 길이, 그 다음에 음의 비율을 나타내는 표를 음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음표의 종류는 이게 있고 음표의 길이는 5분음표 4박, 2분음표 2박, 4분음표 1박, 8분음표 반박, 16분음표 반의 반박. 자, 그리고 점음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음표. 점음표는 어떤 것들을 점음표라고 합니까? 절반을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점음표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자, 여기 2분음표에 여기 2분음표잖아요. 2분음표에 이렇게 점이 딱 하나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음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은 얘는 절반을 나타내요. 요 2분음표에 절반이 더 붙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3박이 되겠죠. 얘가 원래 2박짜리잖아요. 근데 그거에 절반이 더 붙어 있어. 그럼 얘는 3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한번 붙여볼까요? 4분음표에 점을 붙여요. 그럼 얘는 몇 박이 될까요?
4분음표가 한 박이잖아요. 그러면 한 박에 뭐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반박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 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 개 더 붙여볼까요? 8분음표에 점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몇 박일까요? 그죠? 반박에 또 반의 반박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점음표가 붙어 있으면 요 음표의 길이의 절반이 더 붙어 있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점음표 한번 보세요. 음표의 머리 오른쪽에 작은 점을 붙인 것을 점음표라고 하고, 원음표의 2분의 1의 길이를 덧붙인 길이를 나타낸다. 절반의 길이를 더 덧붙인 길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점음표 기억을. 요거는 이제 막 상식이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쉼표는, 음표는 음의 길이 또는 음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지만, 쉼표라고 하는 것은 음이 얼만큼 쉬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쉼표죠. 그래서 거기 262페이지로 넘기면 음표가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쉼표 같은 경우에는 쉬어라, 이 부분에서는 이 박자만큼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자, 요 온쉼표라고 불러요. 온쉼표. 온쉼표는 몇 박자 쉬어라 라고 하는 의미겠습니까? 4박자 쉬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쉼표가 안 그려져 있는데, 뒤집어요.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요. 저희들 배울 때는 모자, 뒤집어진 모자 또는 세숫대야, 뒤집어진 세숫대야 이렇게 외웠었는데, 자, 요거는 2분 쉼표예요. 2분 쉼표라서 이건 몇 박을 쉬어라? 2박을 쉬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 4분 쉼표. 요거는 한 박을 쉬어라. 그 다음에 8분 쉼표. 요거는 반박을 쉬어라. 16분 쉼표는 머리가 2개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반의 반박을 쉬어라. 자, 요게 음표와 쉼표. 자, 그 다음에 박자표는 악보의 음자리표나 조표에 이어서 그 오른쪽에 붙어 있는 분수 표시를 박자표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기죠. 요게 음표고 높은 음자리표고 요게 조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붙어 있는 4분의 4라고 하는 이 분수표가 박자표다. 분모는 한 박의 단위가 되는 음표의 종류를 나타내고, 분자는 한 마디 안에 있는 박수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자, 4분의 4박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박의 기준이 4분음표야 라고 하는 거죠. 분모는 한 박의 단위가 되는 음표의 종류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요 분모예요. 4분의 4에서 요 녀석이 분모예요. 4분의 4다. 그럼 요 분모예요. 요거는 뭐예요? 한 박의 기준이 되는 음표의 길이를 얘기한다 라고 했으니, 이 노래에서 한 박의 기준이 되는 음표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4분음표라는 거죠. 4분음표. 4분음표가 요 노래의 기준이야. 그 4분음표가 한마디에 몇 개 있다는 거예요? 4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분음표가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 박자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모는 한 박의 단위가 되는 음표의 종류를 나타내고, 분자는 한 마디 안에 박이 몇 개 들어있느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표시도 많이 보셨죠? 4분의 2다. 그러면 한 마디 안에 무슨, 어떤 음표가? 4분음표가 2개 들어있다. 4분의 3박자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3개 들어있다. 8분의 6박자는 한 마디 안에 8분음표가 6개 들어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삼스럽죠? 아주 어렸을 때 배웠던 걸 다시 회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노래지도 방법의 유형. 요게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내청법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노래지도 방법 중에 내청법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체크해 두시고.
자, 시창법, 청창법, 내청법, 솔페이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시창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이 노래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창, 보면서 노래 부르는 겁니다. 시창, 볼시. 보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래서 오선에 있는 악보를 소리내어 부르는 방법이다. 즉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시창법이라고 하고, 자, 청창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창법은 들으면서 노래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반주 없이 악보도 보지 않고 뭐만 들으면서 교사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것을 청창법이라고 합니다. 자, 시창법은 악보를 보고 부르는 것. 악보를 보고 부르는 것을 시창법이라고 하고, 청창법은 교사의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을 청창법이라고 합니다. 교사의 노래를 들을 때 뭐는 보지 않나요? 악보도 보지 않고 피아노 반주도 없어요. 육성, 교사의 육성으로 부르는 노래를 따라 듣고 따라 부르는 것을 청창법이라고 합니다. 내청법은 내 안쪽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부르는 것을 내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배울 때 노래 중간에 교사가 신호에 따라 속으로 음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방법. 속으로 음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 내청법은 속으로 음을 생각하면서, 즉 속으로 음을 들으면서 부르는 것을 내청법이라고 합니다. 속으로 음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을 내청법이라고 한다. 시창법, 악보를 보고 부른다. 청창법, 악보 보지 않고 피아노 반주 없이 교사의 노래를 듣고 부른다. 내청법은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소리를 생각하면서 부른다. 자, 속으로 음을 생각하면서 부르기 때문에 밖으로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밖으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교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악보를 보고 부르는 건 요거 자체를 보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미소 노래를 불러볼까? 성난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잘 불렀어 라고 하는 거. 청창법은 요거 없이 안 보여주고 선생님이 노래를 들려줄게. 선생님 노래를 듣고 한번 따라 불러보자. 성난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 선생님이 불렀던 것처럼 한번 불러볼래? 요거는 청창법이고, 그 다음에 내청법은, 자, 선생님이 노래를 부를 때 여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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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서는 소리를 내지 말고 우리 X 표시를 하면서 한번 불러볼까? 라고 합니다. 그럼 성난 얼굴 찡그린 얼굴 웃는 얼굴 밝은 얼굴 정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지 않고 머릿속으로 음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을 내청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청법으로 노래를 부를 때는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속으로 음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름다운 음의 이름은 소리의 이름, 변치 않는 고유한 약속. 개 이름은 조성에 따라 달라. 고정도법은 언제나 같은 이름, 이동도법은 으뜸음을 따라가. 박자표는 리듬의 틀, 음악의 흐름을 잡아줘. 음표와 쉼표로 리듬 만들어. 음표는 네 박, 이분 음표는 두 박, 사분 음표는 한 박. 점 붙으면 길어져요. 쉼표는 잠시 멈춤, 음악 속에 숨 고르기. 소리와 침묵이 어우러져 선율이 흐르죠. 시창은 악보로, 청창은